자, 안녕하세요. 판구조론과 대륙분포의 변화를 들어가기 앞서서 목차를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판구조론의 정립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대륙이동설에 대해 배웁니다. 자, 대륙이동설은 누가 주창했습니까? 네, 그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베게너가 주창했다, 그죠? 자, 베게너가 주창했는데 대륙이동설에는 근거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근거 4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봅니다. 자,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은 누가 주장했죠? 네, 홈스가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은요, 헤스하고 디츠가 주장했습니다. 이 각각의 이제 판구조론이 정립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세 가지의 가설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이 가설들에 대해 각각 특징 같은 거, 근거 같은 거를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 우리가 지금 판구조론이 현재 지금 이제 정설로 자리 잡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요. 판구조론의 증거 중 하나가 이제 변환단층이 있습니다. 이 변환단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지질시대의 대륙분포 변화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지구 자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자기장에 해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복각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자기 북극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지자기하고 대륙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제 이 고지자기와 관련되면 이 고지자기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고지자기극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륙분포의 변화,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대륙분포가 바뀌었는지, 일단 제일 먼저 로디니아라는 대륙이 있었습니다. 이 로디니아는 원생 누대 시절의 대륙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게아가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대륙분포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강의에서 만나요. 자, 안녕하세요. 판구조론과 대륙분포의 변화 개념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우게 될 대륙이동설이죠. 그죠? 자, 대륙이동설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창한 사람 이름부터 알아야 됩니다. 베게너가 주장했죠. 자, 베게너가 대륙이동설했는데 1915년에 뭐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창했다고 합니다. 그쵸? 자, 일단은 중요한 점 여기서는요. 우리 초대륙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기에 존재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판게아가 분리돼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게아는 고생대 말에 이렇게 존재했다가 중생대 초부터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륙이동의 증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 간혹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해안선 굴곡의 유사성입니다. 이 해안선의 굴곡이 이 대서양과 남아메리카가 서로 일치하다는 겁니다.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화석 분포. 우리가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육상식물인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있는데 육상식물은 이렇게 바다를 건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이 바다를 건너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대륙 및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까지 이렇게 산출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륙이 예전에 모여 있어야 됐다 이런 말인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빙하 퇴적층의 분포와 빙하이동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왜요? 이 빙하가 어떻게 보면 빙하는 항상 극지방의 아래쪽에 생기잖아요.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빙하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생겨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 적도에 지금 요거만 봐도 지금 이 중간인 것만 봐도 거의 적도에 가깝잖아요. 적도 근처에서 빙하가 생길 수 없는데 빙하 흔적이 있다. 아, 예전에는 이 지역이 이 밑에 쪽에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질 구조의 연속성. 우리가 이게 연속된 지질 구조는 원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퇴적될 때 이렇게 연속되잖아요. 그쵸? 이 연속된 지질 구조가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연속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하지만 이거는 중요한 점이 이 베게너가 이 대륙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륙 연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멘틀 대류설입니다. 자, 멘틀 대류설은요, 우리가 지금 멘틀 물질이 이렇게 밑에서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섬을 만들어낸다 이런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홈스가 이렇게 주창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멘틀 대류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멘틀이 이렇게 밑에서 이 열 대류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멘틀 대류가 즉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게너가 이렇게 그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지만
이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홈즈는 이렇게 원동력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운동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아래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뭐 이제 해령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산맥도 생기고 새로운 해구도 생기고 이게 즉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대륙 지각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해양이 생기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이 음향측심법이죠. 자, 음향측심법은 자, 이 밑에 한번 자료를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그림을 옆에 살짝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바다가 바다 빨간색 하면 좀 그렇다 그죠? 바다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근데 이 깊이가 이렇게 딱 있다고 치는데 이 깊이까지 이렇게 초음파를 보냅니다. 이 초음파를 보내면 이 초음파가 갔다가 왔다 하던 이 시간을 이 위에 있는 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배 같은 거 하나 그려볼게요. 뭐 배 이런 식으로 이 배에서 이렇게 측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초음파가 갈 때 시간을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을 알면 또 뭘 알죠? 시간과 속력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는 절반만 딱 구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우리는 갔다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거 이동한 거리가 2배가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실제 이거에 나누기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거속시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의 속력 알고 있죠? 속력에다가 곱하기 시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을 해주면 이게 깊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향70법을 통해서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해저학장설. 해저학장설은 누가 주창했냐면요. 해수와 디츠입니다.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름 정도는 뭐 이렇게 수능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름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해저학장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멘틀 대류의 상승부는 해령입니다. 이 해령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요. 이 해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각이 생성돼서 점점 확장된 다음에 해구에서는 이 오래된 해양 지각이 멘틀 속으로 섭입해서 소멸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해저학장설의 증거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입니다. 이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메 퇴적물의 두께도 반대로 똑같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두께가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니오프 때의 발견. 자, 베니오프 때는 뭐냐면요. 보면 저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니오프 때 그림이 뒤에 있던 것, 여기 있네요. 자, 그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깊어질수록 지금 이제 이 해양판이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잖아요. 이 해구 쪽이니까. 이렇게 깊어질수록 이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이 점점 어떻습니까? 깊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베니오프 때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거를 베니오프 때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해구에 오래된 해양 지각이 멘틀 쪽으로 섭입하여 소멸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해저 고지작이 줄무늬와 해저 확장. 우리가 해저 고지작이는 뒤에서 고지작이 함께 배우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해령을 축으로 서로 대칭적인 분포를 보인다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이거는 고지대 줄무늬가 왜 항상 일정하지 않고 바뀔까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구 자기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입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우리가 판구조론이 정립됐습니다. 이 판구조론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판구조론이 됐다는 이유가요. 일단 우리가 해양지각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 이동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해양지각의 이동 방향이 같은 곳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해양지각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이죠.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이 방향에서는 지진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단 말은 이거는 각각 판과 판을 이루는 지각이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즉 변환단층이 발견된 것을 통해서 판구조론이 정리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단층에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 해양지각이 서로 각각의 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구조론이 정리됐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현재는 거의 뭐 판구조론은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판구조론을 통해서 이 앞에 말했던 이 해저 확장설 이후의 개념하고
이 나머지 지진에 대한 얘기까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구조론이 정립이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지질시대의 대륙분포 변화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구는요, 내부에 마치 막대 자석, 우리가 막대 자석 어떤 거죠? N극과 S극이 있는 이 막대 자석과 같은 거의 유사한 자기적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지구가 가진 자기장 이름을 지구 자기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 자기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나침반의 N극이 우리가 북극을 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 자기장은 실제로는요, 북극 쪽이 S극이고 남극 쪽이 N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침반 방향이 N극이잖아요. 이 N극이 북쪽을 향하는 이유가 우리 북쪽이 S극이기 때문에 이 북쪽을 향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여기서는 잘 나오는 개념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요. 복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복각은 뭐냐면요. 이 나침반의 자침, 우리가 지금 이 자침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 자침이, 즉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죠. 이 자기장의 방향, 이 자침, 지금 빨간색 표시한 거 보십니까? 이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북극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완전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북극은 이게 수평면과 이런 방향이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북극은 복각이 90도라고 하고요. 우리가 적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도는 완전히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각도가 0도입니다. 그래서 90도는 주로 북극이라던가 또는 남극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남극 같은 극지방 쪽 0도는 적도 부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복각은 이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르는 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자기 북극은요. 우리가 지구의 일단 자전축과 북방의 지표는 지리상 북극, 우리가 말하는 지리상 북극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입니다. 그냥 맨 꼭대기. 하지만 우리 지구 자기장이 놓여있을 때 이 막대 자석의 X축 방향과 그대로 만나죠. 우리가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지구 자기장 위에 이렇게 그림 그렸죠. 그럼 이 S극과 그대로 위로 이렇게 딱 맞는 이 지점이 즉 지작이 북극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지점이 지작이 북극이 되겠네요. 그쵸? 이 개념을 내려서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거랑 왜 근데 지작이 북극하고 우리 지리성 북극하고 원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구 자전축이 조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지자기와 대륙이동에 대해 알려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잔류자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그마 같은 거는 이제 한순간에 딱 화산활동 때 분비되잖아요. 그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질 때 이 자선 광물이 그때 그 당시에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면 우리 지구 자기장 그 당시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이 자성이 가진 이 광물이 약간 이제 퇴적되면서 이렇게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류자기 방향을 가지고 뭘 추정했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복각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각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 복각은 뭐랑 걸려 있다고요? 위도랑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잔류자기가 남은 이 자성 광물이 생겼을 때 위도가 어느 정도인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과거의 북극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고지자기 극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한번 추정해보다 보면 이 지자기 북극은 결국에 지리상 북극과는 1차에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고지자기 극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고지자기 극은 결국에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는 북극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고지자기 극이 겉보기에는 이동한 것처럼 보이니까 얘는 우리가 이 북극은 바뀔 수 없으니까 대륙이 이동했구나라는 증거가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고지자기극이 이렇게 이동하면 안 되지만 이 대륙이 이렇게 서로 이동하면서 맞춰주면 되거든요. 이 대륙이 이만큼 이동한 만큼 이렇게 움직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자기극의 겹보기 이동 경로를 겹쳐서 겹치게 이 두 가지를 지금 겹치게 만들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대륙을 원래 모습을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고지자기 복각을 이용하면 이 대륙 이동을 복원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이요. 문제 잘 나오는데요. 이 고지자기 극, 이 고지자기 극에서 지금 점점 가까울수록 어떻겠습니까? 이 고지자기 극이 한마디로 여기가 하나의 북극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 북극에 가까울수록 더 위도가 높겠다. 그죠? 네, 그런 것까지만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도가
높겠다. 그쵸? 북극에서 가까우니까요. 이걸 1번이라 치면 현재 위치가 아마 이 정도쯤 됐다. 이런 느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만 좀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뭐 인도 대륙이 여러분들 인도 대륙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인도 대륙은 이 히말라야 산맥 지금 보시면 이 만들어지면서 생겼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인도 대륙은 뭐 신생대에 생겼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위도를 추정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고지각이 복각이 즉 뭐를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위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체로 비례합니다. 완전히 정비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던 이 인도 대륙이 히말라야 산맥이 지금 있는 인도 대륙이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인도 대륙은 점점 북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대륙 분포의 변화는 여러분들 한번 쑥 봐주면 되는데 문제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로디니아라는 거. 이 로디니아가 나중에 제가 이렇게 외우랍니다. 로원이라 외웁니다. 로디니아는 원생 누대라는 거. 이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판게아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게아는 언제 생겼죠? 고생대 말. 그 다음에 고생달이 아닌데 그죠? 고생대 말을 한 방에 말하다가 고생대 말에서 언제 다시 사라졌습니까? 중생대 초부터 이렇게 다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판계가 사라졌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로디니아랑 판계는 무조건 나온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2억 년 전. 이때가 뭐라는 시기라고요? 이때가 원생 누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계는요. 약 2억 7천만 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다시 합쳐서 판계가 형성되었다. 우리 중생대의 마지막이 언제죠? 2억 5천. 이거 고생대 마지막이죠. 고생대 마지막 2억 5천만 년 전이기 때문에 고생대 말이 거의 맞잖아요. 그죠? 2억 7천만 전이니까 2억 5천보다 조금 더 갔으니까. 그래서 고생대 말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은 이렇게 1억 년 전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약 3천만 년 전에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신생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어차피 뒤에서 이 지지시대의 연표에 따라서 또 말을 해줄 테니까 그때 그거 배우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번에는 거의 이 개념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복강 문제가 조금 킬러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단어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한번 익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